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일면 기사 때 잠시 나왔었는데요. 어제 공고됐어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왜 주목을 받냐 이겁니다. 쌍방울 전 회장 그리고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그럼 여기 또 나오죠. 수사가 급물살이다. 자, 그럼 이게 급물살 타게 되면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지금. 이게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의혹도 수사 본궤도에 올랐다. 다음 포토라인의 촉각. 그러니까 또 검찰 출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도 어제와 같은 모습일 건가. 뭐 이거 하나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쭉 있죠.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시작,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님 대납 의혹 등등등 쭉 있다 지금. 그때마다 이게 소환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겁니다. 자, 요 얘기요. 요거 뭐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행정관께 아마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어제 분위기 보니까 기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소 전에 있을 수 있는 게 구속영장 청구. 그거는 체포 동의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동의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이 정도 상태라면 뭐 부결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검찰이 결정을 해야겠죠. 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예. 일단 그건 아직 몰라요.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뭐 결정을 하겠죠.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출석 안 할 거다. 예. 출석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체포 동의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결시킬 거다. 지금 뭐 다른 정치권은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검찰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이럴 거라고 예단해서 매우 공격을 해요. 예. 그러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갔으면 왜 또 때로 나간다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비판의 방식 자체가. 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 법리적으로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속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성남 F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일단 시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가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 성남 FC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이게 조례입니다. 성남시장은 성남 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예. 기업들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이렇게 성남정부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행위가 대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건 개인이 아니라 소위 시 산하에 있는 성남 예. FC인데 또 하나는 매우 많은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두산이 3년간 58억 원 지원했어요. 근데 두산건설이요 대구 FC에 2년간 50억 지원했어요. 아니 여기저기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법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예. 검찰이 과도한 방식으로 이거 갖다가 유죄인 양 몰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온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하게 되면 예. 부결시키겠죠. 그리고 검찰이요 명확하게 유죄라면서요. 그럼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명확한데 굳이 그걸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서 수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분명히 있으면 예. 증거 있으면 기소하시고 기소해서 유죄 받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체포영장을 던진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가 명확한데 뭘 예를 들면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김용희 비대위원이 이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뭐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대되는 예.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출석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통상적인 범죄 피의자의 출석과는 당연히 달랐죠. 범죄 피의자 출석하는데 집권당이 국회의원 40명이 넘는 사람들,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문제제기. 두 번째는 출석을 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간 서면 답변서를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에서. 이게 당당한 실질적인 조사에 임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의문제기가 하나 있고요. 예. 세 번째는 통상적인 범죄 피의자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여기에 검찰을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을 취하고 정치적인 쟁점을 하게 되면 관련된 범죄형에 대한 뇌물가액이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무리하게 되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기초적인 기회조차 막아세우는 게 바로 국회가 갖고 있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되는 이 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한 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핵심 간부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예. 아직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뭐 돈 거래가 대장- 있었는지 액수가 좀 있어요. 대장동 예.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일판파 퍼지게 되니까 예. 언론사가 국민으로 받게 되는 신뢰 문제 때문에 편집국장부터 사장까지 줄사표를 내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예. 민주당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여기에 예. 대해서 판단의 여부들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좀 사실관계를 좀 예, 확인할 김종욱 필요가 소장님.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예, 예. 이 원칙을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불체포 특권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분이 답변을 했어요. 서면을 제출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관련해서 절제되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왜 답변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오후부터 뭐 서면으로 조사할 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후에 뭐 진술을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또 반박을 했죠. 그런 거 아니다. 설명할 걸 하고 했다. 뭐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좀 소개될 것 같습니다.